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과 회사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분들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란 멀쩡한 자원을 비즈니스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효율이란 명목하에 주변 모든 것들을 지어 짜야만 돈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 힘이 듭니다. 사업을 쉽게 하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업의 시작은 사장이 정하지만 사업의 마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직장인처럼 힘들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빨리 벌고 일찍 끝내고 싶었습니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온 그 옛날 강부처럼 마음이 급했죠. 50대부터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책이나 읽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바다 낚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사장의 길로 접어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 사장, 자판 열면 쉽게 정리 안 돼. 보통의 경우 죽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야만 정리된다. 내 사업의 마무리는 나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 의해 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왜 사업을 시작했나 하는 강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급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 문제로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이 생기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면 몇 달간 마음이 무겁고 체중이 쭉 빠집니다. 비즈니스에서 생긴 문제는 100% 돈 문제이니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번 돈을 짧은 순간에 다 까먹을 때가 있고 사업 통장에 바닥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어떻게 주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몇 번 생긴다면 사장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내 회사에 사표를 쓰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은 아주 가끔 소시오패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에게 위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 건육을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 거래처에 손실을 주었다면 믿고 오다를 밀어준 거래처 담당자는 물론 공급상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서로 잘 알고 오래된 신뢰관계까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심껏 상대편에게 미안해하고 우리도 더 힘들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사장은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밥 잘 먹고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난간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월마트 오다를 진행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을 해주던 공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영업 정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낫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급히 작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의 생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그 공장은 퀄리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불량품만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낫기를 거의 까먹는 사이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산 라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잡히기 전에 충분한 원단이 봉제 공장 창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이 나오자마자 호떡집에서 호떡 구워내듯 매일 비행기로 선적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니 다들 지쳐갔습니다. 저도 밤마다 일걱정에 잠을 설쳐 몸은 피곤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어느 날 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한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비행할 수는 없죠. 적당할 때 안전한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계속 고공비용을 했던 것입니다. 착륙할 생각도 못했고요. 심신이 거의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결심한 날 저녁밥을 먹은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내가 걱정을 더 한다고? 야간 작업반에 짜증이 깔린 전화 한 통 더 한다고 작업 결과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들이 숙달되었고 퀄리티가 잡혀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퇴근할 때는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전원을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말처럼 쉽게 쿨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제할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은 아픈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조절할 힘이 없습니다. 예측도 어렵고요. 그냥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형님 사장 중에 사업에서의 웬만한 문제는 별것 아닌 듯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입니다. 남의 문제는 원래 단순하고 해법도 간단한 법이니까요. 저도 십수년 넘게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내성은 좀처럼 생기질 않습니다. 어렵지만 사업상의 이런 업앤다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삶의 질감은 가죽옷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드질로 더 유연해지고 고유한 색을 가지게 됩니다. 깨지고 피범벅이 될 때 사장의 삶은 선명해집니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아주 좋은 친구이고 스승이 됩니다. 남들 인생과 사업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탄식이 나올 때면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조용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경영학, 인문학은 물론이고 인생 선배들의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펴보세요. 책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발전되어 왔고 책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왜 힘들게만 할까에 대해 고민할 때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날아드는 모든 공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품목, 바이어, 직원 관리까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홈런도 펜스에 몸을 부딪히더라도 무작정 공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트 친 공을 잡기 위해 홈으로 몸을 날렸던 것이죠. 이 책을 보고 다시 되뇌었습니다. 모든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 한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 판단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시간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업가 인생에도 적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장님이 세상에 나오겠죠. 자발적으로 나온 분도 있고 밀려서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큰 성공을, 또 일부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또 실패로 항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변동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무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님들,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저랑 한번 웃어보시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느리지만 나만의 시간표에 맞춰 나아가자로 하겠습니다.